자, 52페이지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하시고 있는 부분이 50페이지 인연의 채상을 설하다. 인연의 채상은 어디입니까? 심생멸 인연 중에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죠? 그 중에 이제 인연의 깊은 도리가 끝나고 인연의 차별된 상태를 밝히는 와중에 몇 가지죠? 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심성인의 채상을 밝히고 무명인의 채상을 밝히고 그 다음에 유겸심 3번 유겸심을 밝히게 됩니다. 유겸심은 여러분들께서 저 앞에서 5이나 내지는 3세 6추를 다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집상념만 이제 아시면 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54페이지 보면은 무명에 끊는 지위는 도대체 무명은 어디서 끊어지느냐? 요거 이제 지위를 밝히고 55페이지 보면 상응과 불상응. 상응과 불상응은 두 가지가 있죠. 예. 진여하고 상응하는 거하고 망상하고 상응하는 거하고 진여하고 불상응하는 거하고 망상하고 불상응하는 거하고 이와 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렇게 보면은 번뇌장과 소지장에 대해서 원효 스님은 이런 대목에서 이장의라고 해가지고 아주 논문을 잘 박혀놓은 논문도 있죠. 조직적으로 이제 번뇌에 매가 있는 부분을 잘 파헤쳐놓은 게 지혜와 번뇌가 6번째 걸로 해서 원효 스님의 의견을 쫓아서 저도 제목을 6군데로 이렇게 나눠놓고 그 중에 제 3번째 단락 염심의 6가지를 밝히다. 자, 무조건 여러분들은 이제 복잡하시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일종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3가지는 상응염입니다. 그러니까 상응하면서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똑같아 3가지는 눈을 뜨고 밥을 먹고 얘기를 하면서 오염되는 부분들이고 하나는 눈도 닫고 귀도 닫고 깊이 잠들어가 있으면서 그거는 뭐죠? 일반 현상 경계하고는 어떻습니까? 불상응하면서 오염되는 상태가 3가지가 있습니다. 불상응은 딱 8식입니다. 처음에 근본 업 불상응념, 능견심 불상응념. 심이 있으니까 뭐가 나타납니까? 현색, 바깥에 경계, 현색 불상응념. 그러니까 뒤에 말이 길게 붙어 있으니까 복잡할 것 같지만 복잡하지 않고 짧게 외우겠습니다. 근본 업상 있잖아요. 그죠? 근본 업 뭐죠? 불상응념. 간단하면 근본 업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살피려고 능견심 불상응념, 현색 불상응념. 불상응념 끝났습니다. 그래서 불상응념 끝나고 7식은 뭐죠? 지상이라 했죠. 지상 앞에 2자만 더 붙이겠습니다. 지혜가 있으면 뭘 합니까? 분별지입니다. 그죠? 분별지 상응념. 오케이? 됐습니까? 그 다음에 상속한다는 말을 동의어로는 차전으로 표현하면은 자, 우리 불교에서는 표현할 때 차전과 표전이 있습니다. 차라고 하는 거는 차단한다, 막는다, 차양, 햇빛을 가린 것처럼 부정적으로 단어를 설명할 때는 차전, 설명할 전자, 차전, 표전은 드러내서 표신하게 설명한다. 예를 들어서 상속이라면 차전입니까? 표전입니까? 이어간다? 표전입니다. 그러니까 끊어지지 않는다. 부정적으로 설명하니까 차전입니다. 저 사람 못됐다. 이렇게 하면 표전입니다. 저 사람 착하지 않다 이러면은 차전이거든. 자, 우리 마음을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차전과 표전은. 마음은 청정하다 이러면 표전입니다. 마음은 고요하다 하면은 표전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망상이 없다든지 무념이라든지 그죠? 불생이라든지 불구라든지 이와 같이 꺾어서 얘기하면 뭡니까? 전부 다 차전에 해당합니다. 뜻은 똑같다 하더라도 부정적으로 설명하느냐 긍정적으로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차전과 표전이 이렇게 갈라집니다. 그래서 상속을 하고 하는 것은 표전의 입장인데 그 차전의 입장에서는 부단이라고 합니다. 끊임없다. 끊어지지 않는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그렇게 이제 부단 상응염. 간단하죠? 그게 상속이구나. 상응하면서 물들느냐, 상응하지 않으면서 물들느냐. 요 대목입니다. 이미 앞에서 무명이 홀연히 일어났기 때문에 일체의 앞으로 일어날 잡념의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 오염시켜가지고
물들이도록 나오겠다. 이런 말을 쓰면 아닙니까? 그죠? 무명불가기 때문에 다 이제 오염될 것이다. 오염되는데 그러면 첫 번째 근본 뭡니까? 업부터 물들게 되겠죠. 근본 업은 바깥에 의식 경계하고 섞이지 않더라도 근본 업 불상응념. 그 다음에 능견심이라고 있었어요. 능견하고 우리 앞에 저 많이 배웠잖아요. 그죠? 능견심, 전상이라고 배웠죠. 그 전상이니까 능견심 불상응념. 그 다음에 현색 불상응념. 그러면은 요거는 팔식에 있어서 불상응념은 얘기를 끝났고 상응하면서 뭐하고 상응하면서 바깥에 일어나는 견해 번뇌들 자기의 그런 탐진치와 계속 교속하면서 의식적으로 상속하면서 일어나는 번뇌들 있잖아요. 여기 이제 주인공은 누굽니까? 뒤에서 도사리고 있는 놈 누구랬죠? 지상, 분별지, 상응념. 그 다음에 바깥으로 나오면은 상속, 상응념인데 상속이라 안 하고 뭐랍니까? 부단, 상응념. 시나 글을 쓸 때 단어의 반복을 피하는 것은 문장을 좀 더 아름답게 하고 뜻을 더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상속보다가 부단 한번 나온 게 더 좋잖아요. 그죠? 야, 그 사람 계속 재산을 상속해야지, 부단하게 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뭐 똑같잖아요. 마지막에는 집 상응념. 집 상응념을 수온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부단 상응념은 시곤이라고 얘기했어요. 위에 것도 다 시곤인데 구체적으로 그렇게 발현이 됩니다. 그럼 왜 6가지만 얘기해놨느냐. 밑에 거는 왜 지금 내빈 소개할 때 아들까지 다 소개 안 하잖아요. 위에, 앞에만 대충 소개해버리잖아요. 그죠? 상응념 3가지, 불상응념 3가지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끝내놨습니다. 저 앞에도 우리 오이 설명할 때도 오이 말고도 상속상 밑으로도 뭔가 집치상, 계명자상, 조업상, 수보상 다 얘기해야 되는데 그거는 얘기합니까? 안 하잖아요. 상속상, 상속식 대표를 한번 하고 끝내버려요. 그죠? 이 내빈 소개할 때 이하 동문. 밑에 거는 얘기할 건덕지도 없다고 하는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6가지 이제 딱 정리해놓고 들어가면 좀 수월하겠죠. 6가지의 염심은 뭐죠? 허공청정에서 물들지 않아야 되는데 염심은 무명으로부터 야기된 6가지의 밑에 쫄뱅들이구나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염심자는 유육종하니 운하위 육고 일자는 집상응념이니 의성해탈가급신상응지하야사 원리이고요. 한 번만 읽겠습니다. 염심에는 6가지가 있으니 무엇이 6가지인가? 여기는 또 이제 거꾸로 밝혀놨습니다. 뭐부터 밝힙니까? 집상응념. 집상응념이 다른 말로 뭐죠? 집치상. 다른 말로는 상속상 밑에 집치식도 되겠죠. 그죠? 집치상을 집상응념이라 합니다. 이 상응은 뭐하고? 바깥에 벌어지는 연법의 법집의 경계들하고 끊임없이 상응하면서 마음이 집착심이 더 정폭돼서 물들어가는 거죠. 바깥으로 이제 삐져나온 거예요, 마음이. 첫 번째는 집상응념이라고 있는데 이 집치상인데 이것은 성문영각 이성해탈과 신상응지에 의지하여야만. 신상응지는 이제 이성해탈과 십신위에 들어와서 비로소 발심을 막 하는 상태까지 와야 믿음하고 상응해가 믿음이 이제 제대로 일어나는 사람 완전히 완성되면 신상응지거든요. 그래야 멀리 여길 수 있는 까닭이다. 요거는 이제 집상응념까지 밝히려 해도 상당히 수행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부단상응념. 부단상응념 뭡니까? 다른 말로는 상속식, 상속상, 또 색수상 행식으로 보면 식온, 그죠? 아예 저하고 할 때 그냥 이제 똑부러지게 끝내버리세요. 그걸 끝내놓고 이제 다른 거 하고 이렇게 교습해서 이제 공부하세요. 이자는 부단상응념이니 여신상응지하야 수학방편하야 점점 능사하며 덕정심지하야 사구경이고니라. 이 두 번째는 부단상응념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 부단상응념은 앞에 발심지, 발심주의 신상응지를
의지해서 바탕으로 해가지고 발심하고 난 뒤에 10주, 그 다음에 뭡니까? 10행, 그 다음에 10해양, 그 다음에 10지, 그 정심지, 청정한 마음의 정심지가 바로 10지의 한이지입니다. 한이지.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산꼭대기 정상에 오르고 나면 오를 때보다 그렇게 힘들다가다 시원한 바람 맞고 야호 한번 하고 나면 얼마나 마음이 한이롭습니까? 모든 고락을 벗어나서 상쾌한 마음을 얻는 것처럼 여러 가지 잡념들이 다 제거되고 난 뒤에 본성에, 그러니까 캄캄한 그 암실에 갇혔다가 바늘구멍 맞은 삐 한 줄기 딱 봤을 때 그것들을 한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한이. 그걸 견도라고 합니다. 견도. 일단 그 능엄경에서는 이제 견도라고 하고 하엄에서도 견도분이라 하죠. 견도라고 하는 게 이제 할로를 모색하다가 이제 할로를 삐 한 줄기를 일선천을 찾았다. 한 줄기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바늘 끝이 맡은 빛을 찾은 사람하고 바늘 끝이 맡은 빛이라도 없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많죠. 굉장한 차이죠. 쉽게 얘기하면 초견성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초견성.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법신보살이죠. 정심지부터는. 그러면 수학 방편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10주 이론을 겸비하고 우리 신해행정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신에 해당하는 건 앞에 신상응지입니다. 그 다음에 해에 해당하는 부분이 신상응이 되고 난 뒤에 어디입니까? 신상응지에 의지해가지고 튼튼한 믿음의 발판을 의지해가지고 수학 방편이라 각가지로 이론과 실천을 겸수하면서 나아가는 바람일 행위죠. 그러니까 상사각을 지금 여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학 방편하야 여러도 해보고 저러도 해보고, 그러니까 된장찌개를 끓이니까 된장 맛이 작게 하니까 안 나니까 된장을 많이 하니까 또 된장이 짜우니까 짜보면 이게 물을 보니까 또 이게 싱거워지고 맛이 없으니까 된장은 짜게 하되 꿀을 좀 넣어보니까 아, 이 단맛이 모든 걸 중화하구나. 되게 쓴맛도 꿀 넣어볼거는 중화하구나. 야, 이거 뭐 갖가지를 하다 보니까 양은 똑같이 하면서도 서로 이렇게 배합 비율이라든지 거기에 이제 묘를 찾아가는 거죠. 자기가 수행하다가 엎어지고 자빠지고 하다가 이제 점점 신, 해, 이해하고 행, 그죠? 신, 해, 그 다음에 해양하고까지 수학 방편하야 점점 솜씨가 이제 무르익어가가지고 야구 선수가 하나 있으면 초등학교 때쯤에 하다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제 드디어 이제 프로에 이제 떡 들어가서 점점 솜씨가 이제 능숙해져가지고 프로 선수 되는 걸 정심지라고 합니다. 프로 입단 돼가지고 바둑 선수가 프로 입단하는 거 정심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절간에서는 법신보살이라고 합니다. 자, 이 마음을 마음대로 자유자재가 설 수 있는 색신 말고 법신을 자유로 이제 속으로 설 수 있는 쪽으로 타고 들어가니까 법신지라 하죠. 그전에는 막 육신에 사로잡혀가 아만덩어리 살아요, 보통 사람들은. 자, 그래서 방편을 속하여 점차 버릴 수 있으며 정신지를 얻으려면, 정심지는 어디로 했습니까? 십지의 초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요즘 능경을 하시니까 능경 기준으로 해서 57계율을 써놓겠습니다. 처음에 무지랭이 같이 모르는 사람들, 무명에 덮여서 캄캄히 모르는 무명 불가기를 있으면 이런 사람들을 일단은 범부라고 합니다. 이 범부 중에서 바깥들 외도들, 삿된 소견을 가져서 외범부를 합니다. 여기서 안쪽으로 믿음을 일으켜가지고 얕은 믿음을 일으켜가 안쪽으로 타고 들어옵니다. 이 사람을 내범이라 합니다. 이 범부죠. 그러나 이 범부는 여전히 십신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신을 정득하기까지, 이 과정을 통과하기까지 이 사람들이 외도에 바깥에 있던 삿된 소견머리를 있던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 속으로 내지는 자성청정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3점차를 거쳐야 됩니다. 3점차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제기조인, 옆에서 도와주는 오신채라든지 익혀 먹지 말고 날걸로 먹지 말고 오신채를 일단 안 먹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기조인, 고기정성, 위기현업, 안쪽에 탐진치가 일어나는 걸 살도 엉망 이런 걸 잘 안 해야 됩니다. 위기현업, 바깥으로 어떤 업을 저질러야 될 때 꾹 참고 이제 잘 견뎌내서 거기서 위반하지 않는 거. 제기조인,
고기정성, 위기현업 잘 아시는 거, 그 3점차를 통과하고 난 뒤에 이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믿음에 들어가기 전에 3점차를 통과하고 나면은 이 간해지가 나옵니다. 빼짝 마른 지에 간해지라고 그러죠. 절에서는 이 말을 건자 쓰는데 절에서는 그 건이라고 읽지 않고 간이라고 읽죠. 이 간해지를 통과하고 나면은 비로소 십신위에 들어갑니다. 이 십신을 통과해서 그다음에 뭐죠? 십주, 여기가 이제 발심주입니다. 조금 전에 저거 나왔던 게 신상응지가 이 발심주, 여기에 해당합니다. 발심주 중에서 이렇게 쭉 통과해서 동진주, 그 간정주, 그 뭐죠? 법왕자주까지 전부 다 통과하면은 뭐가 나옵니까? 십행이 나옵니다. 하학년 같은 게 야마천이죠. 이건 도리천이죠. 그 다음에 도솔천의 설법은 뭐죠? 십향이죠. 이 십향을 설법하고 요걸 세 개를 묶어서 뭐랍니까? 삼현위라고 하고 기신론에서는 상사각이라고 배웠습니다. 그죠? 예, 상사각이라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요거는 뭐죠? 불각이죠, 불각이. 예? 얘는 뭐 믿음이 있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쟤는 불각이에요. 그 다음에 이걸 통과하고 나서 지금 여기 방금 나왔던 정심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정심지가 바로 십지의 환희지가 되겠습니다. 환희지가 십지의 뭐죠? 제1지, 초지지요. 그죠? 초지고, 그럼 환희지, 이구지, 발광지, 염해지, 난성지, 현정지, 원행지, 부동지, 선해지, 뭐죠? 마지막에? 법운지까지 10단계가 쭉 되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이 정심지 이 얘기입니다. 이 발심주라고 하는 게 신상응지라고 하는 게 여기에 경계선이 있는 것이고 정심지라고 하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능음에서는 이 십향에서 바로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못합니다. 여기서 또 사가행을 넘어가야 됩니다. 이게 행경막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인이, 그 다음에 난이, 정위, 그죠? 그 다음에 뭐죠? 세제 1위. 요 이제 사가행을 거치고 난 뒤에 정심지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한의지, 이구지, 발광지, 염해지, 난성지, 현전지, 원행지까지가 7지입니다. 이게 무상방편지입니다. 이걸 통과해야 제7지를 통과해야 몇 지입니까? 부동지라고 하는 제8지 색자재지에 통과합니다. 이게 색자재입니다. 색을 자유자재한다. 그 다음에 굳이 선해지에 들어가면 뭡니까? 선해지는 심자재지입니다. 그리고 법운지 통과하면은 덩각이 됩니다. 한 번만 들어놓으시죠. 뭐. 이 덩각을 통과하면 그냥 또 통과 못 합니다. 이 덩각을 통과하고 난 뒤에 금강간해지를 통과해야 됩니다. 요거 간해지는 간해지인데, 요 간해지죠. 금강간해지를 통과하게 되면 그 이름도 찰나는 뭐랍니까? 묘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래서, 십지보살이 다 통과했다 하더라도 한 번 더 푹 삶아가지고 데쳐내야만이 묘각의 깨달음이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여기 지금 이 부분들을 정리하면 조금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여기 부단상응, 신상응지에 의지해서 방편을 소해 점차로 버릴 수 있으며 정심지를 얻어야 하면, 정심지, 저희가 견도입니다. 견도분. 그 견도가 되자마자 초지만 견도고 2지부터는 뭡니까? 전부 다 수도분에 해당합니다. 수도분. 2지부터 10지까지가 수도분인데 2지부터 7지까지를 무생법인을 얻기 전까지라 하고 8지부터는 부동지니까 뭡니까? 제가 줄 꺼놨죠. 그죠? 이게 7지잖아요. 조금 얘기는 뭐 복잡합니다만 간단합니다. 한번 알고 나면 간단합니다. 오늘 완전히 파악해버리세요. 정심지는 몇 지? 10지에 초지에 사가행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상태인데 그때부터 이제 완벽하게 뭐가 끊어집니까? 상속상이 끊어질 수가 있다. 상속상이 끊어져야만이 잡념이 끊어져야만이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요? 법신보살, 십지보살로 갈 수 있다. 인격의 완성이구나. 그럼 사람이 이제 처음 출발하는 점이 한의지입니다. 인간다운 인간이 끝나는 게 법운지입니다. 법운지. 인격의 완성. 인격이 완성되면 불격으로 넘어갑니다. 불격으로. 불격으로 넘어갈 때는 비로소 보살 행위에 있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분별지. 그러니까 분별만 붙어가 있지 뭐가 있습니까? 지상이죠, 지상. 뭘 분별합니까? 좋다, 싫다, 애와 불애를 끊임없이 안에서 분별합니다. 그러니까 분별지 상응념. 그러니까 분별이란 말은 지자를 꾸며주는 형용격으로, 간형격으로 이렇게 꾸며주고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삼자는 분별지 상응념이니 구계지 하야사 점리하며 내지 무상방편지 하야사 구경이고니라. 구계지는 맺죠? 제2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때가 뺏겨지니까 뭘 갖춰야 돼요? 계율을 갖춰야죠. 이때부터는 무슨 부분입니까? 수도 분이니까 2지, 3지, 4지, 5지, 6지, 7지까지가 뭡니까? 오직 지상, 아만을 뽑아내기 위한 끊임없는 수행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제 이해 가시죠? 자, 공까지만 하고 여기서는 구계지는 몇 지? 십지보살, 법신보살의 2지에서 무상방편지. 그러니까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이 없이 남에게 도와주고자 하는 지혜가 출중하고 나야 그 다음에 색자재지, 현색 불상념으로 넘어갈 때 이때 이제 무생법인이 이루어지고 다른 말로는 무공용행이라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무공용. 내가 해도 햄바가 상을 내지 않는 거. 우리 절에서 그 관삼륜청정이라 하잖아요. 주는 물건,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모두 다 본래 없나니라. 그러면서 주고받고 한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현색 불상응념이라. 사자는 현색 불상응념이니 어색 자제지하야사 능리곤이라. 넷째는 현색 불상응념인데 이때는 몇 지를 했습니까? 8지, 부동지. 부동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무생법인, 무공용심. 7지까지는 아무리 마음을 잘 쓰기는 잘 쓰는데 착하기는 착한데 멀리 벗어나서 원행지로 착하게 잘 쓰기는 하는데 어떻습니까? 여전히 유공용지라 이거예요. 자기가 공도 있고 능력을 느끼고 아주 마음에 이렇게 좀 남아있어요. 예. 바늘 도둑도 도둑이고 소도둑도 도둑이요. 그러니까 소도둑만 우리가 도둑이라고 중한 도둑이라고 하지만 바늘 도둑도 그 별로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 바늘이고 소고 뭐 일체를 다 분별심을 놓아버린 상태가 어디예요? 무생법인의 8지 부동지다 이 말씀입니다. 말씀드리자면은 그 다음에 또 넘어갑니다. 능견심 불상응념이라. 능견심은 뭐죠? 전상이죠. 그죠? 앞에 전상이고 능견심이고 전식이라고도 배웠습니다. 오자는 능견심 불상응념이니 의심자제지하야사 능리고요. 다섯째는 능견심 현색 불상응념처럼 불상응념이니 심자제지 제9지입니다. 십지보살 중에 제9지를 심자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능이 여일 수 있는 까닭이다.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한 생각도 자제가 안 되는데 마음을 통째로 자유자재로 서니까. 육자는 근본업 불상응념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불상응념과 상응념은 확실히 구분이 됐죠. 상응념은 어떻습니까? 7시기와 6시기와 상속식과 집취상까지가 상응념이고 안쪽에 8식은 불상응념이구나. 이래서 8식을 항이 비심이라고 얘기하고 6식, 7식은 6식은 뭐죠? 심이 비항이라고 얘기를 하고 7식은 역항, 역심이라고 얘기를 했구나 하는 얘기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육자는 근본의 불상응념이니 어보살 진지하야 특입하고 열애지하야사 능리곤이라. 여섯 번째는 근본업상, 그러니까 무명업상인데 이게 근본업 불상응념인데 보살지가 다 끝나고 다함을 의지해가지고 막판 끝까지 의지해서 비로소 들어갈 수가 있고 무명업상은 그리고 금강간해지를 한 번 더 통과해가지고 뭡니까? 열애지에 가야만이 완전히 퍼펙트하게 끝난다. 그리고 열애지라가
덕입이라고 하는 자체가 이미 정덕했다가 열애지인데 열애지라고 하는 건 뭐냐? 자, 여기 봅시다. 부처님께서 정각을 시성정각해서 예를 들어서 이루었습니다. 이것도 비유는 틀린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드릴 수밖에 없어요. 공부는 끝났습니다. 정각을 이루었습니다. 아, 정각을 완전히 정등 정각 끝났다. 정등 정각 공부는 끝났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그만 정리해버리고 나 떠나버릴까? 남을까? 또다시 깊은 사유로 들어갑니다. 아, 공부는 끝났다 하더라도 그죠? 거기에 대해서는 해탈을 하고 난 뒤에 해탈 지견에 대해서 또다시 곱씹어서 아주 거룩한 깨달음 속에서 깊은 사유 속으로 들어간 게 바로 덕입하고 그 다음에 열애지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뭐 글자에 떨어질 건 없고 저는 그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완전히 그래 열애 경지에 들어가니까 어떻습니까? 능리곤이라. 열애지에서만 능이 열 수 있는 까닭이다. 그 사유 속에 또 사유 아주 대단한 경지죠. 그 본심 속의 본심이라고 볼까요?